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술은 중국 남부 복건성, 즉 푸젠 무이산에서 생산되는 무이왕이라는 술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은 병 하나를 구했는데 무이산, 흔히들 산이 좋으려면 물이 좋아야 한다 그럽니다. 산과 물은 서로 떼놓을 수 없는 자연이다. 물이 산이 없거나 산이 물이 없으면 짝을 잃은 거목과 같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로부터 산 무수 불수하고 수 무산 불청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산이 물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수려하지 못하고 물이 산을 같이 하지 못하면은 막질 못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이 무이왕 술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이 무이산은 흔히들 말하는 천하 명산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연만 수려해가지고는 산의 격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문화적 향운이 덮여질 적에 그것이 진정한 자연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세계자연유산 두 가지 그 영예를 갖고 있는 이 무이산이야말로 진정한 명산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현들, 예컨대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가장 가고 싶어 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무이산이었습니다. 무이산이 어떻길래, 무이산에 무엇이 있길래 이들이 그렇게 이 산을 흠모하고 또 그리워했을까요?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주희, 12세기 송나라 때의 인물입니다. 공자 맹제가 토대를 만들어 놓은 유학적 기반을 철학적으로 직대성한 이가 바로 주희라고 할 수 있죠. 유학의 세계를 깊게 또 더 넓게 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만든 이가 바로 이 주희입니다. 흔히 그래서 주희를 우리는 주자라고 높여 지켜 부르기도 합니다. 주자, 주희. 그가 만년에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무이산이었습니다. 상기석에 무이정사라는 서당, 서원이죠. 서당을 만들어 놓고 전국의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유학을 강의하고 또 스스로 이 우주와 인간에 대한 탐색을 하고 왕성한 저술 활동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무이산이기도 합니다. 주희가 만들어 놓은 큰 세계를 더욱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강령으로 바꿔놓은 이들이 바로 퇴계, 율곡이지요. 때문에 퇴계와 율곡은 자신들의 학문적 이상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자가 머물렀던 무이산을 그렇게 존숭하고 흠모했던지도 모릅니다. 하여 중국에서 전해져 오는 무이산 풍경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이구곡도라고 하는데 그 그림들을 구해다가 벽에 붙여놓고 쳐다보기도 하고 또 퇴계 같은 분은 가까운 청량산을 오르면서 그 대체적인 만족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주희가 즉 주자가 쓴 무이구곡가, 퇴계와 율곡은 이 주희의 무이구곡가를 흉내내서 퇴계는 도산구곡가를 지었고 율곡은 해주 석담에서 고산구곡가를 짓기도 했습니다. 주희의 이 무이구곡가는 겉으로는 무이산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그 여울, 강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9구비의 풍경들을 그리고 있지만은 그 내재적인 의미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학문의 진취 상황을 그려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부의 방향성, 공부의 즐거움을
다 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주위의 무의 9곡가 중 제3곡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삼곡 궁간 가학선인가 부지 정도 기한연이로다. 상전 해수 금여허 한데 포말 풍등 감자련이로다. 삼곡에서 그대는 가학선을 보았는가? 노적기가 멈춘 지 몇 년이나 됐는지 모를시라. 뽕나무 밭이 바다로 바뀌려면 지금부터 몇 년이 있어야 되는가? 물거품 되고 바람등 타게 되는 우리네 인생 가련하구나. 이런 내용입니다. 맨 앞에 가학선이라는 배 이름이 나옵니다. 가자는 어디에 걸려있다란 뜻이고 학선입니다. 예전부터 이 무이산 쪽에 살고 있던 고월인 옛 월나라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장례 풍습 중 하나로서 배 모양으로 생긴 관 속에다가 죽은 이를 모시는 그 풍습을 말합니다. 그렇게 배 모양의 관에다가 시신을 넣고 절벽 높은 데다가 걸어 놓습니다. 일종의 풍장 형식이죠. 그것이 지금까지도 중국 곳곳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곡을 지날 적에 그 절벽에 걸린 가학선을 보고 주인은 산자와 떠나니의 그 차이, 그러면서도 거기에 깔려있는 무상성을 노래하고 있지요. 이 무의왕술은 복건성 건양시에서 나오는데 요 건양이 바로 무의산에 있는 고장입니다. 2000년 전부터 이쪽에서는 술산업이 왕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아까 고월인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요 월인, 월나라 사람이라는 것인데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고사성어 중에 5월 동주 와신상담의 그 주인공 월왕이 있죠. 그 월왕이 마침내 와신상담 끝에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번성시켰습니다마는 이 월나라도 머지않아서 초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그 후 월나라 유민들이 남쪽으로 다들 이주했는데 그들이 마침내 도달했던 곳이 바로 이 지금의 복건성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자기네들은 민월국을 세웠습니다. 그때부터 예전에 월나라에서부터 전해져오던 양조 기술이 이쪽으로 옮겨졌겠죠. 그래서 질 좋은 술들이 여기서 많이 생산됐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걸란향춘이라는 건양지방 난초의 향을 품은 듯한 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술 이름이. 중국 공산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이 지역에서는 숱한 인간 양조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름 높았던 것이 이독가라는 양조장이었다고 합니다. 하도 술맛이 좋아가지고 전해지는 말로는 벼슬은 장안에 가서 하고 취하기는 이독가 집에서 한다, 이런 말도 떠돌았다고 합니다. 한잔 해볼까요? 십여 년 전이었습니다. 저 또한 중국의 곳곳을 다녔습니다마는 그때까지도 이 무의산을 가보질 못했어요. 언제쯤 갈 수 있을까 늘 바람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었어요. 그래하여 중국인 학생들 한 5-6명 데리고 남경역에서 기차를 하문, 샤먼까지 가는 밤열차를 탔습니다. 무의산시에 도착했을 때가 새벽 3시경이었어요. 워낙 시골 벽지의 작은 역이었기 때문에 플랫폼에서도 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대합실을 통과해서 역광장으로 나오는데
난데없이 광장이 나처럼 환하게 밝아졌어요. 뭔 영문인가 했더니 5대, 6대 군용 트럭들이 역광장에 서가지고 일제히 헤드라이트를 비춰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군용차를 타고 숙소로 또 이동을 했지요. 한국에 유학을 온 중국인 학생 중에 한 명, 그 친구가 평소에도 저랑 자주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자기 아버지의 절친이 복건성 무경 총사령관이다 해서 그런 편의가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무경 무장경찰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전투경찰들보다 체제가 훨씬 크고 또 하는 일도 많습니다. 학부형의 절친인 그 사령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2박 3일의 무이산 여행이 저한테는 가장 호사스러운 여행의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주위의 무의정사를 둘러보고 원병산에도 오르고, 또 이 무의산은 차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차 중에서도 가장 고급품으로 알려져 있는 대홍포차가 이 무의산에서 생산되는데 그 생산지도 가볼 수 있었어요. 이 대홍포차들은 대부분 귀한 차들은 바위 벼랑의 틈새에서 자라는데 사람이 거기 올라가서 차입을 딸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부터 원숭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차입을 따오게끔 했는데, 그때 차입 따는 원숭이들한테 표신하게 입혔던 조끼가 붉은색이었기 때문에 이 차도 대홍포차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다 그럽니다. 이튿날은 무의구곡의 제일 끝에 평천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떼배, 홍대나무를 엮어서 뗏목처럼 만든 그 배를 타고 9굽이 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빼어난 풍경들을 구경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관광객들이 이 상류에서부터 배를 타고 하류로 내려오는데, 앞에서 말한 주위의 무의구곡과의 순서하고 역방향입니다. 당시 주위가 무의구곡가를 읊었던 때의 코스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1곡, 2곡, 3곡, 4곡이 차례가 달라져요. 현대에서 내려오면서 볼 적에는. 저희들의 관광이 끝나는 때는 복건성에서도 복주라고 합니다. 푸저우. 거기서 학부형의 절친이라고 소개했던 그 사령관이 5시간 차를 달려가지고 저녁 식사 자리에 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령관에서부터 운전병까지 30명 이상 무경관계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치 한중 백주대회 하듯이 술을 진하게 마시고, 저도 사령관도 같이 의식을 잃었던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그때 마신 술이 무의왕이었습니다. 상류에서 떼배를 타고 구곡을 거쳐 내려오면은 또 음식상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럴 적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술이 바로 무의왕 술이었습니다. 그 무의산 여울에서 잡은 민물고기들을 튀기고 볶고 조리고 한 그런 것이 대부분 술안주였습니다. 거기서 마신 무의왕 술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술병도 투박했고요. 52도 시골 토주와 다름없는 강렬하게 입안을 치고 들어오는 그런 술이었습니다. 우와, 무섭게 세다, 그런 느낌까지 줘요. 마치 산적과 다름없는 흠산구전 사내를 처음 만난 기분인데, 한 잔, 2잔 마시다 보니까 그 사내가 선량하기 짝이 없고 마음이 여리기 짝이 없는 그런 사내이더라라는 것을 느끼듯이 술맛 또한 그러했습니다. 몇 잔을 마시고 나니 그 부드러움과 향기로움이 온 입안을 적시면서 내다보는 바깥의 그 우이구옥의 풍경이 성경처럼 비춰지는 그런 느낌도 경험해 봤습니다. 이 무의왕
맥주 술들이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요 125ml짜리가 35위안 7,000원이 안 되는 가격이고요. 제일 비싼 급에 속하는 홍원왕, 무이왕 홍원왕이 200위안이니까 우리 돈 4만 원이 안 되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무이산 가는 그 여행 코스도 잘 개발되어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중국 여행이 자유로워지면은 꼭 한번 찾아가 보시기를 추천하는 곳이 바로 이 무이산입니다. 그곳에서 그 거칠고도 부드러운 무이왕을 한 잔 마시면서 성경 다를 바 없는 무이 구곡을 내려오면서 주희 그리고 퇴계와 율곡이 꿈꾸었던 유학적 이상향이 어떤 것일까를 상정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